패스 성공률 88%, 키패스 2회를 기록하며 팀 동료들에게 좋은 찬스를 제공했습니다. 드리블 돌파도 2회나 성공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평점 6.8점을, 소파스코어는 7점을 부여했습니다. 활약이 괜찮았다는 뜻인데요. 또 다른 통계 매체 풋몹의 평점도 7.0으로 좋았습니다. 이강인은 전반 결정적인 골 찬스를 만드는 스루 패스를 2번이나 선보였습니다. 다만 팀 공격수 우스망 덴벨레가 이강인의 건넨 패스를 모두 놓쳤습니다. 황금재능 이강인이 여러 차례 킬패스를 찔러 넣으며 팀 공격을 이끌며 맹활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은 막판 실점에 승리를 놓쳤는데요. 경기 후 평점에서는 소파스코어는 바르콜라, 우가르테, 에머리보다 높은 7점을 부여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에머리, 우가르테보다 높은 6.8점이었고 덴벨레, 바르콜라와 동일한 점수였습니다. PSG는 프랑스 언론 풋 메르카토는 이강인에게 평점 5점을 부여하며 이강인은 PSG의 모든 코너킥을 책임지며 팀 공격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강인과 덴벨레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으며 덴벨레가 받은 패스의 대부분은 이강인의 이전 작업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PSG의 공격 전환에서 속도와 리듬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막시 풋은 이강인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덴벨레에게 찬스를 만들어준 정확한 패스도 선보였다. 경합에서도 잘 싸웠다라며 호평을 남겼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평가는 또 한 번 엇갈리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구공민은 평점 5점과 함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보였다. 간헐적으로 좋은 패스와 볼 소유를 보였으나 어리석게 볼을 잃었다. 고 말했으며 르 파리지앵은 최하점을 주며 그는 경기에서 벗어났다. 완전히 실패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애매한 활약들만 있었다. 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골닷컴은 중간 평점인 6점을 부여하며 일반적으로 미드필더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소유권을 깔끔하게 유지했다. 고 전했으며 개프렌치 풋볼은 창의적인 모습이었다. 파리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였으며 공격 내내 파이널 서드에서 키패스를 보내는 동시에 왕성한 활동량으로 유기적으로 포지션을 옮겨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고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들의 평가는 다소 주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최소 혹평을 하면 안 되고 준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평점을 매기는 축구 통계 매체들의 평점이 높거나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이런 혹평을 받으면 우가르테와 덴벨레, 바르콜라, 에머리 등도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할 축구 통계 매체의 평점이었습니다. 이런 편파 판정은 이번 한 번이 아닌데요. 지난 챔스 뉴캐슬전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인 바르콜라 선수도 혹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겼으면 쉽게 도르트문트전을 준비하며 이미 챔스 16강 진출 확정이었는데요. 그 중요한 경기에서 바르콜라 선수는 빅찬스 미스를 무려 3회를 했습니다. 그 경기 이후 거센 비난을 받았으나 이강인 선수보다는 아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빅찬스 미스 1회입니다. 그 장면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덴벨레 선수의 빅찬스 미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음바페, 덴벨레 선수 합쳐서 빅찬스 미스 5회인 적도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직까지는 유럽에서의 네임밸류가 높지 않고 아시아 선수다 보니 더욱 편파적으로 악의적으로 혹평을 일삼는 프랑스 매체인데요.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워낙 강성이라 네이마르, 메시 집에 찾아간 사건은 유명합니다.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은 챔스 16강 진출을 연속으로 10차례 이상 진출한 빅클럽입니다. 꾸준히 경기에 나서며 성장한 후에는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에서 뛰길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경기 후 PSG는 실험적인 포메이션을 가동한 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시즌 중간중간 시도했던 다이아몬드 3-4-3 내지 3-3-1-3 전형이었습니다. PSG가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리그앙에서 극단적 혹은 이상적인 공격 전술을 가동해 완벽한 승리를 얻고자 하는 의지였는데요. PSG에서 해당 전형이 제대로 가동되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상대와 개인 기량 차이가 워낙 커서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대부분 여유로운 승리보다는 신승에 가까웠습니다. 신체적 능력은 물론 축구 지능까지 요하는 고난도 전술이기 때문에 PSG에 완벽히 이식하기에는 무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도 PSG는 전반부터 릴을 밀어붙였으나 제대로 공격 기회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릴 수비가 촘촘하고 대다수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따금 이강인이나 비티냐가 뿌려주는 날카로운 패스도 브래들리 바르콜라나 우스만 덴벨레가 날려먹기 일쑤였습니다. 전술적 문제로 가려졌지만 더 큰 문제는 PSG 공격의 단조로움에 있는데요. PSG는 덴벨레, 랑달 콜로 무아니, 곤살로 하무스 등 값비싼 공격 자원들이 포진해 있지만 결국 모든 공격이 음바페를 향하게 설계됐습니다. 리그에서만 16골을 집어넣은 선수를 활용하는 건 당연한 이치고 이날도 음바페는 페널티킥 선제골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은바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PSG 공격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포진된 이강인과 비티냐는 은바페에게 공간이 나면 양측면으로 벌려주기보다 은바페에게 다이렉트 패스를 넣는 걸 선호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 입장에서는 측면을 적당히 막고 은바페를 집중 견제하면 쉽게 PSG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이제는 팬들까지도 엘리케 감독을 향해 은바페 등 공격진의 개인 기량을 극대화할 세부 전술을 보다 확실하게 짜야만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조를 통과한 파리 생제르맹이 죽음의 대진을 기다리고 있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PSG는 12시즌 연속 UCL 16강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죽음의 조를 통과했다는 의미도 컸는데요. 하지만 산 넘어 산입니다. 조 1위에 오르지 못한 PSG에게 죽음의 대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CL 16강은 조별리그 1위와 2위 팀들 간 대결로 이뤄지는데요. 조 2위 PSG는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우승 전력의 팀들과 16강부터 싸워야 합니다. A부터 H조 1위 팀은 바이에른 뮌헨, 아스널, 레알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중 레알 소시에다드만 상대적으로 전력이 낮을 뿐 만만한 팀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16강부터 김민재가 속한 뮌헨,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 라리가 최강 레알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16강 대진 추첨을 앞둔 가운데 예상치 못한 흐름이 이어지며 비시드 팀의 나폴리, 인터밀란, 파리 생제르맹이 속하게 됐습니다. 오는 12월 18일 16강 추첨을 통해 내년 2월 열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무대 대진이 밝혀집니다. 같은 조, 같은 리그를 만날 수 없는 가운데 어떤 죽음의 대진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6강 일정이 마친 뒤 내년 3월 15일에는 8강 추첨을 끝으로 모든 대진이 결정되는데요. 결승은 내년 6월 잉글랜드 런던에 위치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을 받았고 동시에 우리가 공격했을 때 그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성은 11명의 새로운 계약, 새로운 직원, 새로운 경기 방식과 생각, 심지어 새로운 훈련센터,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조에 속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기회에 일어났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경기에서 이기고 먼저 자격을 얻었지만 나는 행복하고 2월에 우리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매우 나이가 많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너먼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 2월에 우리는 그룹에서 1포트 팀인 최고의 팀과 경기를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과연 힘겹게 16강에 진출한 파리 생제르맹이 만나게 될 상대는 누구일까요? 내년 6월 웸블리에서 우리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도르트문트전에서도 진짜 우리형 은바페가 나서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2대1 패스를 하려고 패스를 주고 바로 뛰어 들어갈 때 상대 선수의 팔에 얼굴을 가격당하며 쓰러졌습니다. 얼굴을 감싸고 쓰러져 파울임을 호소하였는데요. 이때 바로 은바페가 달려와서 상대가 가격한 것임을 호소하고 카드를 줘야 한다고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마르퀴뇨스가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 자격으로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팀 동료로서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강인을 보호하고 항의하는 은바페입니다. 둘의 케미와 브로맨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말 가장 먼저 나서서 항의하는 은바페 선수가 있어 이강인 선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은바페와의 호흡이 더욱 좋아지고 더 멋진 활약을 펼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